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디로 갑니까? 밀 보러 갑시다. 밀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밀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모르면 인터넷에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비하고 비슷한 생겼죠. 잎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밀을 왜 하느냐? 뭐 이렇게 또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 밀이 주요 식량이니까 하는 거죠. 주요 식량이다. 우리가 이제 거의 주곡이 되어 버렸어요. 주곡은 우리 쌀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밀의 소비량이 34kg 정도 된다. 1년에 벌선당 그렇다 그죠? 개인당. 그러면 이 밀이 우리가 빵이나 아니면 수제비나 또는 누들 뭐죠? 예, 면으로 많이 먹습니다. 라면, 우동, 뭐 메밀국수, 쌀국수 뭐 다양하게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쌀국수에도 들어갑니다. 제가 단백 쌀국수를 만들지만 그 미리 들어가야 이게 약간 쫄깃쫄깃한 찰기라 그러죠. 좀 스티키한 맛이 나고 소비자가 좋아합니다. 이 맛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 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소비자가 싫어합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소비자를 생각해야 된다.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비용을 생각해야 되고 그죠? 맛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밀이 1년에 한 34, 5kg 정도 소비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라 결국은 이 밀을 자 어디서 제일 많이 재배하느냐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어디 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가운데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와 있다. 오른쪽에 여기 와 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일본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자 뭐든지 여러분들이 보면 제목을 봐야 됩니다. 이거 밀 생산 국가들 이건 구글에서 나온 자료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맵 오브 워드컴 닷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카피를 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자료들이 여기서 다 왔다.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밀은 이게 이제 그 칼라 자체가 좀 진한 그 색으로 되어 있으면 생산량이 많다 이 얘기예요. 2009년에 보면 차이나가 단위가 또 학생이 ALC 100, 1000만 하고 있는 학생이 있죠. 바로 딱 나와야죠. 100만, 1000만 억이죠. 그죠? 1억 1500만 톤, 메트릭 톤이니까 중량 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인디아 하니까 8000만 톤. 그 다음 러시아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연방이라는 얘기죠. 한 6100만. 미국은 얼마예요? 한 6000만 톤 정도 생산되죠. 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학생 바로 있을 거예요. 교수님 수업 시간마다 다 미국에서 수입한다 했잖아요. 그죠? 거의 미국에서 전 세계 식량을 좌지우지한다 했잖아요. 근데 왜 중국보다 적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프랑스는 3,800만 톤, 캐나다도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 미국 캐나다에서 거의 수출한다 해놓고 왜 이러냐 그죠? 독일 2,500만 톤, 파키스탄 2,400, 오스트레일리아 2,100, 터키 2천만. 우리나라는 통계치가 안 잡아요. 170만 톤 소비를 하는데 여기에 생산량은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만 톤 정도, 1만 톤 정도 생산한다. 이 통계치가 안 잡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 뭐냐 하는 거죠. 여기 차이나, 중국이 가장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러시아. 칼로리를 보는 겁니다. 그죠? 예, 칼로. 그 다음 미국이 하고 이게 미국이야. 미국은 뭐 엄청나게 사실은 그 이 알래스카를 잡고는 부자가 된 나라죠. 그죠? 그 역사적인 거는 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찾아보고 그 다음 인디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차이나 다음에 이렇게 있더라. 그럼 결국은
밀도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지 않느냐? 왜? 보면 1억 톤하고 8천 하면 약 2억 톤이 생산이 된다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또 러시아까지 얘기할 뿐만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생산하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얘기는 뭐냐 하면 인구가 소위 파퓰레이션이 이 아시아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5% 정도가 어디 있나? 이 아시아에 다 있다. 러시아 포함한 아시아입니까? 여기 다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문제라기 아니, 문제는 아니고, 그게 이제 식량을 이렇게 많이 생산을 중국, 인디아 해도 결국은 수출하는 나라는 이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는 인구가 3억 한 2천만 정도 되고, 여기는 인구가 1,500만인가, 캐나다가 그래밖에 안 됩니다. 한 2천만 채 안 돼요. 그러면은 합쳐서도 3억도 안 되는 거죠. 그 여기는 얼마나 있습니까? 중국 15억, 인디아 얼마입니까? 12억. 이 얘기 또 할 거 없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다. 70억 중에 일본 8천, 우리 합쳐서 8천, 그러니까 1억 6천, 그죠?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다 1억, 2억씩 다 되는 나라들이래요. 동남아시아. 그죠? 거의 40억 이상의 인구가 이 아시아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식량을 이렇게 많이 생산해도 수출할 여지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 인구가 1,300만인가 1,400만 정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 그대로 땅덩어리가 넓다 이 말이죠. 하지만 다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곡물을 생산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호주 같은 나라는 인구도 적고 광활한 평야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다. 웬만한 기후대 같으면. 근데 문제는 이 아프리카다. 이거는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죠, 그죠? 이 멕시코고 이 브라질이겠죠. 거의 재배를 안 한단 말이죠. 뭐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파키스탄 말고 이쪽에 유럽 아래쪽에 그죠? 터키하고 이 아래 또 거의 재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요거는 몽골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중국인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교수님, 왜 여기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는 재배를 안 하냐? 미안합니다. 소위 실크로드 들어봤죠? 하고 여기 전부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은 영어로 어떻게 쓰죠? S 하나 더 붙입니다. 샌드에 S 붙이면 사막이 되죠. 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재배를 할 수 없죠. 중국 내에도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봄 되면은 뭐예요? 만날 황사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그게 이런 말 하면 또 중국 분들이 싫어하려는 건 모르겠는데 거의 많이 중국에서 이쪽으로 소위 편습봉을 타고 우리 쪽으로 온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그 국가들에서 또 자선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 사막을 다시 뭐로 만들자? 예, 여기다가 식물을 심어서 나중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하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거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EU를 한번 가볼거예요. EU부터 이제 전국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탑 15이죠. 탑 5, 탑 1이 아니고 15위 밀 생산 지역을 한번 봅니다. 밀리안 톤이죠. 메트릭 톤. 그러면 EU가 28개국이란 뜻이에요. 1억 3,600만 톤. 중국이 1억 2,100만. 인디아 9,500. 미국 6,200. 러시아 3,800. 오스트레일리아 3,000만. 캐나다 2,700. 파키스탄 2,300. 터키 2,000. 우크라이나 1,600톤. 1,600만 톤입니다. 톤이 아니고. 이란 1,400만 톤. UK 영국이죠. 1,300만 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1000만 톤, 이집트 900만 톤, 아르헨티나이라고 하죠. 800만 톤 이렇게 되더라. 이 국가별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EU도 뭐 하나씩 하면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자, wheat production 트렌드 경량입니다. 그러니까 밀 생산 경량이죠. 1961년부터 2010년까지 한번 봅니다. For the top producing countries. 그러니까 탑 10을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 생산 국가들,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의 61년부터 2010년까지 그 밀 생산 동량을 보자 이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FAO 그 국제 농업 그 기구죠. 그죠? 통계를 보면은 2012년에 나온 건데 밸류 값이란 말이죠. 그래프를 했다. The names of each 5 years 각 5년 기간마다 그죠? 이것을 평균으로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 차이나 이거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1961년부터 2006년까지. 그러니까 요거 좀 한번 블랭크가 있었죠. 요 블랭크락이 아니고 하는 것보다 드랍됐죠. 그죠? 떨어졌다. 드랍된 것은 왜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공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 그 산업화가 많이 그러니까 산업화 공업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경량치로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겠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러시아 봅니다. 러시아가 증가하다가 80년대 후반부터는 이렇게 또 떨어진다. 이런 곡선을 커브를 그리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나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디냐? 인디아겠죠, 당연히. 인디아. 인디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인디아가 인도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인구가 지금 한 13억 가까이 됩니다. 되고 지금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향후 20년 정도 이내에 1940년, 50년까지는 그때쯤 되면 인도가 아마 세계를 잡지 않을까. 왜? 인도는 사실 수학의 나라입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 수학에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면 여기는 20단, 21단까지 외웁니다. 그리고 이 인도 사람들이 내가 만나보면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대체적으로 뭐 우리도 머리가 좋긴 하지만 이분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식량 생산 능력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또 공업화도 진전이 된다면 아마 미국을 이어팔 나라가 첫 번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 하부라고 표현해서 뭐 한데 한 500만 톤에서 1000만 톤 생산하는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죠.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40억 된 게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70억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인구는 이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시아하고 이쪽 동쪽 그리고 이 서쪽에 보면 서쪽에는 인구 밀도 population density가 아주 낮아요. 어디에 비해서 이쪽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저 사우스 아메리카도 많이 낮습니다. 근데 유독히 이쪽 그 아시아가 살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식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또 따로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잖아요. 앞으로 7천만 남한만
시대를 대비한다. 교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계속 줄어들잖아요. 지금 한 부부가 일명 지금 1.1명 이하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그죠? 이 출산율이 그 일 이하가 지금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7천만에 우회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전부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한 1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하니까 먹거리가 많으니까 많이 이민을 옵니다. 오게 됩니다. 유학생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 상주하는 인구가 7천만까지 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인구까지 보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비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지금 대학을 봐도 우리가 옛날에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미국에 일본에 얼마나 많이 유학을 갔습니까? 배우러. 지금은 많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안 갑니다만 우리나라로 이제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오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2천인데 실제 근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3천만 이상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그렇다. 그러면 이 식량 문제하고 환경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를 봅니다. Change in wheat production, 밀 생산 변화입니다. 국가별로 2011년 하고 2010년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잘못 들어와 있죠. 그죠? 밀 생산이 인데 지금 벼가 이 카피돼서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교수님 제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 책임질 부분은 다음에 지고 다시 설명하고 지금 진행이 ing니까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려고 보니까 또 발리가 나옵니다. 이걸 뭐라 한다? 진퇴양난이다. 그럼 진퇴양난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능력대로 가는 거죠. USDA 자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 Joint Agricultural Weather Facili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지역, 그 밀 생산이 요 붉은색은 감소하는 지역, 증가하는 지역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요 이렇게 러시아하고 호주하고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감소하는 지역은 미국이 일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진퇴양난을 극복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어요.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는데 실제 이제 이 준비가 잘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돌발 현상, 돌발 질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시려고 하면은 많은 경험, 결국 유비무환일 수도 있는 경험 이게 이제 직접 하는 게 있고 간접적인 게 있다. 직접은 내가 경험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책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경을 한다. 그런 이런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요 배에 관해서는 앞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스킵합니다.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